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확실하게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을 묻는 건가요? 2의 세제곱 됐고요. 나누기 16은 2의 4제곱이 되겠고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2의 세제곱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 부분들은 지수법칙을 처리해주면 또 2의 세제곱 되겠죠. 자, 똑같은 숫자 뭐 나누기 하라. 그러니까 뭐 정답 1이 돼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지수법칙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니까 가볍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A 각도 그 다음에 A 변길이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습니다. 뭐 사인 법칙 물어보는 거야.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외접원 반지름. 자, 힌트가 충분히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45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2 루트 2 이렇게 쓴 거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2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와우, 이렇게 좀 제가 길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이 부분들 뭐 가볍게 처리해서 뭐 4는 이꼴 2야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외접원 반지름을 좀 물어본 거죠. 외접원 반지름 그러면 좀 2를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처리 가능하니까 사인 법칙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탄젠트 그래프와 x축 그 다음에 y는 k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5파이다. 양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탄젠트 x 그래프 우리가 이제 그려갔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주기가 파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도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3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둘러싸인 부분, 이제 곡선 부분들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요 좌측에 있는 2분의 파이보다 좌측에 있는 부분들을 평이동해서 이제 갖다가 2분의 3파이 앞쪽에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게 아마 이렇게 좀 채워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들이 딱 되겠고, 그렇다면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니까 가로 길이가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가 당연히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넓이 자체가 5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가볍게 그러면 K 값은 5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탄젠트 그래프에 뭐 주기를 묻는 그런 개념 형태가 나온 건데, 문제에서 뭐 너무나 힌트가 좀 많습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힌트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가볍게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첫장 공차 가르쳐준 등차 수열의 10항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일반항을 좀 열심히 물어보는 거죠. A 플러스 N-1D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집어넣어서 이제 일반항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조금 이런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 식을 좀 다른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써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써보면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써봤을 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N의 1차식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차 계수 부분들을 보게 되면 1차 계수 부분이 뒤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공차다라는 이런 특징을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공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다 대입해서 풀이를 해도 되겠지만, 일반항 자체를 그냥 보자마자 이제 2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째 항이 3이다. 1 대입했을 때 3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0항을 구해달라. 10을 대입해 줬으니까 정답은 뭐 21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해석 좀 도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함수 코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자를 집어넣은 상수값 A, B에 대해서 열심히 구해달라. A 양수고요. B는 이제 0부터 파이 사이에 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열심히 좀 잘 살펴봤을 때 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A 값을 찾아가려면 X 앞의 개수니까 뭐 주기가 관련된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똑같은 위치를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지점이 있고요. 3분의 10파이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이 좀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2파이, 즉 4파이가 이 부분이 이제 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 주기는 원래 주기가 어떻게 되죠? 원래 주기 2파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x 앞의 계수, 요 부분의 절대값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4파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뭐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제 결과 하나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값 얼마나 평행이동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림 모양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요 부분들이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맨 처음 이제 1에서부터 그려져 가니까 3분의 파이만큼 돼 있는 건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x 자체가 지금 2분의 1 x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코사인 2분의 1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x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b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2b 이런 모양 형태니까 2b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2b 자체가 이제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돼서 b 값은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좀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눈에 보이는 값 형태대로 그대로 이제 답하면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열심히 좀 곱하기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파이 해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 자체가 위아래로 또 문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지수 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이 아주 화려하게 변신을 했군요. 자, 지수 함수 그래프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AX선 그래프를 좀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AX선 그래프. 똑같은데 똑같이 AX입니까? 하나는 밑이 이제 1보다 큰 이런 형태, 하나는 밑이 0과 1 사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좌측 그래프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된 변형이 된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 이 부분들이 이제 1보단 좀 뭐가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 양의정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 4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4보다 큰데 양의정수다. 그러니까 정답은 또 이제 5류에다가 체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수함수의 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처리할 실력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1A 9분의 1 B 81분의 1 조전인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B분의 A, 와우,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있는 건데, B분의 A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등비수열이니까 R제곱분의 1을 구하는 거겠고, R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어차피 항 넘버차가 딱 주어지게 되게 되면 9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해가는 거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역수 모양 될 거니까 구해서 가볍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일일이 뭐 일반항을 구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간단하게 풀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 B에서 산봉우리 C 지점을 열심히 올려다 보면 각도가 18도하고 30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지점 사이 거리가 쭉 주어질 때 높이 C는 어떻게 되냐? 산의 높이를 좀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나요? 자, 산 높이를 좀 모르니까 x라고 처리하게 되겠고, 그럼 여기 지금 B 지점에서 바라보는 각도가 30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사인 30도에서 자, 여기 BC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 2x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모양이 얻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18도가 되어 있고, 이쪽 각도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좀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럼 당연히 12도가 되겠네요. 외곽 형태가 되니까. 외곽이 여기 30도가 되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2x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24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B, C 이렇게 자, 삼각형제 ABC에서 그러면 이제 변길이에 대응하는 각도에 또 대응하는 변길이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사인 법칙 관계를 좀 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18도 형태의 2x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사인 12도 형태의 246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는 사인 12도, 사인 18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지금 약분했으니까 12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인 12도 값 0.21, 0.31 나왔으니까 0.21,
21, 그 다음에 이제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23에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약분이 좀 그럴싸하게 되죠. 3, 7이 21 되겠고요. 3으로 또 약분하게 되면 3, 4, 12, 그 다음에 또 3, 1은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우.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나요?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산이 좀 한참 걸리겠는데, 소수점 아래 반올림 하나, 완벽하게 계산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41 곱하기 31 처리해주면 41에다가 3에다가 3, 4,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1271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7로 나눠야 되죠? 7은 7 되겠고, 57이 됩니까? 그러면 7, 8이 56 되겠고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7일은 7 되겠고 40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제 반올림해야 되니까 5, 7, 35 5보다는 좀 크네요. 자, 그럼 이제 반올림해서 하나 좀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된 거니까 182m가 이제 문제의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마지막 산수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좀 살짝 괴롭히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이쪽에 이제 30도 주어진 거고 산 높이에서 관계에서 EX를 좀 밝혀내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삼각형 ABC 모양을 봤을 때 자, 이제 뭐 각도의 대응 변 길이들이 딱 나와 있는 거라서 사인 법칙을 쓴다는 요 사실 자체를 얼마나 좀 학습을 좀 잘 하셨습니까? 요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괜시리 또 이제 숫자 계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좀 주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습장 펴놓고 한두 번 연습하면 되고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구획하는지 그 절차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등차 수열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군요. 보기에서 항상 등차 수열인 것을 골라주십시오. 자, 등차 수열은 n의 1차식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n의 1차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an 플러스 p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놓고 프레드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한다, 제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럼 결과가 이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뉴는 두 칸씩 좀 건너뛰게 되면 원래 이제 등차수를 A1, A2, A3, A4 이렇게 됐을 때 EN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2항, 4항 이런 식으로 건너뛰게 되면 이제 공차 자체가만 이제 2배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등차 수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AN에다 더하기 1을 했다. 아까 이제 an 플러스 b라고 했는데 b 플러스 1, 뭐 상수항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뭐 n에 대한 1차식이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등차 수열 확실하게 맞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이제 뭐 두 개 항을 더하기 한다. 자, 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도 a에다가 2n-에서 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a에 또 이제 2n 이렇게 처리해서 더하게 해주고, 계산했을 때, 뭐 이 부분들에서 뭐 2n, 2n 해서 뭐 4n 뭐 나오고, 뒤에 뭐 우수리 계산될 텐데, 뭐 1차식인 거에 변함이 없죠. 여전히 1차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자, 요 것이 맞았다라고 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해서 아까 이제 좀 살짝 도와드렸던 부분들, n에 대한 1차식 이 부분들이 문제 풀이하는 데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모선 길이가 8이고 반지름이 지름이군요. 지름이 4인 원뿔이 있습니다. 모선의 P 지점에서 길이가 6되는 P 지점을 좀 잡고요. 면을 따라서 가는 최단 거리를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전개도를 좀 해서 살펴야 되는데 8의 반지름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 되게 되면 자, 반지름 2 돼 있고 이 길이가 이제 8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기 호의 길이 자체가 이제 둘레의 길이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전체는 반지름을 8로 하는 그런 거니까 뭐 16파이 중에서 여기 좀 둘레의 길이는 4파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2파이 중에서 여기 이제 요 반지름하고 요 모선 길이 B가 되는 거니까 8분의 2 이런 형태의 각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중심각 요 형태가 90도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는 자, 여기 이제 각도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2파이 중에서 모선 길이 분의 반지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걸 좀 잘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림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P라는 위치 부분들이 정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쭉 잘라져 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좀 45도 형태가 좀 4분의 파이 형태가 되겠고요.
길이가 8 돼 있을 텐데 지금은 길이가 이쪽에서 6 되는 지점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P 지점 놓으면 되겠죠. A 지점 되겠고 최단 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직선 거리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이제 AP 길이를 구해 간다.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AP 제곱 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제곱 더하기 6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빼기 2배의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64에 6이 그러면 깔끔하게 10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2 하나 좀 소거하게 되면 48 루트 2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자, 100-48 루트 2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중요한 파트 부분 각도 구해가는 과정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각도 구해가는 부분 2파이 원래 이제 한 바퀴 쭉 돌아가는 것 중에서 이만큼 찾아집니다. 이게 이제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8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8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중심각 살펴놓게 되면 그림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 만들어 놓은 과정만 좀 더 신경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좀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집중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수열 A에는 1항과 2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좀 한 칸 좀 건너뜁니다. 알겠습니다. 자, 1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1이 n이 홀수일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홀수일 때 부분에 좀 넣어야 되겠죠. 1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넣게 되게 되면 곧바로 이제 3항이 나옵니다. 그죠? 2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3항이 나오는군요. 자, 1을 대입해 줬으니까 3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5항을 구하게 되게 되는 거네요. 홀수 부분이니까 그럼 또 다시 2를 더하기해서 5가 되겠고 자, 5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만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2항이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또 짝수인 경우니까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항 알게 되면 그 다음엔 4항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곱하기 2를 하니까 4가 되겠고 4항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또 2를 곱하기 2 하니까 6항이 되겠고 6항은 그러면 8이 되겠고 그 다음은 8항이 되겠고 2를 곱하니까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8항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8항 그 다음 5항 이렇게 전부 다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계산 결과 21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은 뭐 간단히 대입하면 맞으면 간단히 끝나는 그런 패턴인데 조금 평상시 보던 거랑 조금 약간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다면 n항 가르쳐줬을 때 이제 n 플러스 2항 형태에서 항이 이제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게 이제 홀수 부분 따로 그 다음 이제 짝수 부분 따로 구해가는 그런 형태 1항, 2항 차곡차곡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건너뛰는 부분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래 봤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SK 플러스 1 SK 분의 A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살짝은 좀 어렵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처리되어 있는데 자,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곱하기 있다는 이런 부분 됐을 때 K 플러스 1 빼기 SK 이런 부분들이 AK 플러스 1이다 라는 이런 사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하고 합 사이의 공식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분자에 있다 이런 얘기는 부분 분수를 이렇게 좀 고쳐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잘못 썼습니다. K 빼기 S K 플러스 1 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이제 고쳐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대로 쓰면 S1분의 1 빼기 S2분의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S2분의 1 빼기 S3분의 1 쭉 해서 나중에 9를 집어넣으면 S9분의 1 빼기 S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기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죠. 제곱 지워져 가는 거니까 S1분의 1 빼기 S10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이제 5분의 2다 라고 나온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첫째 항 됐을 때 이제 S1하고 이제 A1 부분들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 결과가 2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 빼기 S10분의 1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2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 10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 빼기 5분의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5 마이너스 4 처리해서 이제 10분의 1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S10 분모에 있는 숫자 형태로 이제 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S10은 10이었어요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처음 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요 일반항하고 합 사이의 관계, 이 부분들 일반적으로는 SN 빼기 SN-1이 AN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항 넘버를 좀 하나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관계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부분분수를 이렇게 고쳐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돼서 전체적인 문제의 뜻이 우리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부분분수 고쳐가는 그 과정, 합들 사이의 관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권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n이 3보다 큰 모든 전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과정이다. 부등식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n이 3일 때 정의된 초항 좌변 계산이면 저 이쪽 계산이죠. 오호, 좌변 계산은 8 끝났고요. 오른쪽 계산이네요. 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럼 오른쪽 식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가볍게 7 해서 결과가 끝나겠습니다. 뭐 이번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은 3일 때 성립한다 되어 있고요.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 주어진 식 K로 바꿔서 딱 쓰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K 플러스 1 때 성립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게 되면, 뭐 당연히 2의 K 플러스 1승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에다가 좌변 형태를 좀 맞춰서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나에다가는 당연히 2를 곱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무난하군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2를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온 식 2k 플러스 1에다가 지금 이쪽은 2의 k 플러스 1 딱 돼 있거든요. 이곳에다가 이제 2를 딱 곱하기 한 그런 식 형태가 일단 다에 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단 좀 다가 됐는데, 이 주어진 식은 4k 제곱 플러스 2k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보여야 될 식 부분하고는 좀 살짝 좀 일치가 안 됩니다. k 잠깐만요. 이 k 제곱이 였으니까 4k 플러스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여야 될 식 형태, 즉 여기 들어간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들어가는 모양은 좀 일치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2에다가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 k 플러스 1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게 처리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에다가 이제 더하기 1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더하기 2k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 일단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2k 더하기해서 이제 4k 되는 모양이니까. 됐죠? 자, 이렇게 좀 바꿔가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2 곱하기 라 했던 부분들에 더하기 2k 되면 라 자체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은 이제 변형했을 때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종 보여될 식하고 이제 연결해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은요 2의 k 플러스 1은 딱 처리가 되겠고, 요 2k 부분들은 당연히 1보다는 어떻게 돼요? 큰 결과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식 그리고 이게 최종 증명이 될 식 관계를 보니까 그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요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다 성립하겠다 해서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A, B 주어진 식에서 7, 2 돼 있으니까 이미 9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라에 해당하는 식을 뭐 FK, G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식 됐죠. 이곳에다가 그럼 F2도 또 따로 구해야 되나요? F2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니까 5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G에다가 5를 대입해야 되라 여기에다 5를 대입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16이 있었고 9 있었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제 25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수학적 기납법. 뭐 문제 각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실제 빈도수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큰 흐름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정의된 초항 부분 살펴가는 거,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항상 K 플러스 1 이 부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서 증명하려면 좀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절차, 이 부분들이 증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식에서는 좌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2를 좀 곱하기 해야 되는 거겠고, 그랬을 때 이제 부등식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은 최종 증명해야 될 식 좌변은 이제 곱하기 하는 순간
결과가 끝나지만 우변식은 증명해될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형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조금 중간에 가미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둬가면서 좀 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식 자체가 그리 많이 복잡한 모양이 아니라서 다행히 좀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3번 마무리합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를 20% 늘리는 위치에다가 BQR을 잡았습니다. 오호, 길이들 쭉 늘었습니까? 자, 원래 삼각형 넓이가 10이라고 했을 때 큰 삼각형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나름 재미있는 모양 형태들인데 길이들을 좀 이렇게 늘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쪽도 그럼 변 길이가 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자, 중요한 부분만 좀 살피겠습니다. A 지점하고 여기가 B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길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쪽에 좌표는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애초에 이제 ABC에게 C가 있었던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일부 늘어난 이 길이라는 것은 이제 20%가 늘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좌표를 이제 Q라고 했는데 AQ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요. AB 길이를 중심으로 따져 봤을 때는 20%가 1.2 AB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P점 좌표가 있는데, 자, 그러면 AP 길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좀 요 바깥쪽 넓이를 구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AP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그럼 이제 AC 길이의 20% 부분만 늘은 거죠. 0.2만큼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자, 삼각형 APQ 요 넓이를 구해가려면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1.2, 그 다음에 0.2 AB AC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되는데 사인 180-A 이렇게 처리되는데 180-A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각도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부분들은 무슨 넓이를 구해가는 거랑 똑같죠? 원래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는 거랑 똑같죠? 두 변 길이에 이제 끼인각 형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만큼 부분들이 이제 뒤에 살붙어서 원래 이제 삼각형 ABC 요 넓이에다가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24만큼이 사실은 이제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좌측에.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나 있죠? 세 군데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좀 이해했다면 삼각형 PQR 넓이라는 것은 지금 넓이가 좀 0.24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3개가 되어 있으니까 3 곱하기 쓸까요? 3 곱하기 0.24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아래 넓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2, 3, 4, 12 그러니까 0.72 뒤에 거 더하기니까 1.72 곱하기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삼각형 ABC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나요? 기왕이면 100이라고 하지. 참. 그러니까 이제 17.2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건 그러면 이제 10분의 170이 돼 있으니까 약분하면 5분의 86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5분의 86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전체 넓이 자체를 뭐 그냥 한 방에 처리해서 가기는 좀 살짝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연장된 길이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바깥쪽 넓이, 그다음에 이쪽 전체 넓이에서 이렇게 이제 비금치 넓이들을 저희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각도 부분에서 이제 사인 180-A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인 A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결과가 이제 같아진다라는 사실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용한 변 길이들이 이런 변 길이에다가 요 각도 이렇게 주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부분들이 원래 삼각형 넓이 그곳에 이만큼 부분 밖에 넓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래서 넓이의 이만큼이다 라는 과정. 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낸 이 부분들을 좀 학습을 잘 하게 되면 나머지 파트 부분들은 이제 뭐 넓이 구해갔을 때 그런 게 이제 3 곱하기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쉽게 또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도형을 다루지 않다가 이런 문제를 시험 장소에서 만나면 무척 이제 좀 당황스러울 요소가 좀 존재하는 그런 도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연습하는 기회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A, B, AC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자, A 각, 끼인 각 형태가 또 주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삼각형에서 A에서 BC에 되는 수선발을 H라고 했을 때 AH를 또 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만들고 만나는 점을 또 A 아닌 점을 P라고 했고
P점 얘기한 거죠. 자, 이때 이제 사인 값을 또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거는 변 길이들이 지금 10하고 6하고 되고 각도가 딱 조져 있으니까 BC 길이를 구해야 될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에다가 36 빼기 2배의 10에다가 6에다가 코사인 값을 해야 되는데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약분을 좀 딱 처리해서 이제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36 처리가 되는데 여기가 46, 24를 좀 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12에서 이제 결과가 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일단은 제 BC 길이가 구해졌고요. 자, 그런 다음에 AH 길이를 또 열심히 좀 구해야 되죠. 아, 이 부분 또 이제 BC 길이는 또 루트를 씌워야 되는군요. 루트 1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게 좀 뭐 곱하기 안 됩니까? 7일은 혹시 7일은 7 처리되면 4, 6 되죠? 7일은 7 해주고 6, 7, 40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4 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H 길이는 좀 어떻게 해줄까요? 이건 좀 삼각형 넓이를 좀 이용하면 되죠. 2분의 1 10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그 다음 사인인데, 자, 이제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사인 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5분의 루트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나온 식이니까. 그 다음에는 2분의 1 밑변 길이 지금 열심히 BC 길이 4 루트 7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2분의 1을 좀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숫자가 이쁘지 않죠. 4는 이렇게 또 약분하면 되겠죠. 4는 2 되겠고 여기 또 2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5가 나올게 5는 또 이렇게 좀 약분해주면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H는 루트 7분의 이거 3 곱하기 또 루트 24니까 4, 6, 24잖아요.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7분의 6 루트 6 이렇게 해서 높이 자체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높이 좀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자, 문제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 AH를 이제 지름으로 해서 만나는 점 P라고 했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좀 모양을 좀 다시 그려보게 되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에서 직각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름이니까 여기가 반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AH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각도가 여기가 세타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텐데, 지금 각도를,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표시한 각도 질문하는 거 맞죠? AHP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HP 이 각도를 얘기해 주는데,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해주면 이제 90 마이너스 세타 되는 거니까 요게 또 바깥쪽이 90도 되는 거니까 요쪽에 이제 각도 C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인 각 AHP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사인 C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인 C라는 것은 뭐 지금 AC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6분의 처리하고 AH 길이 어떻게 되죠? 좀 요 부분 좀 열심히 갖다 쓰면 되죠? 그리고 7분의가 아니라 루트 7분의 했네요. 5 미스를 뻔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발견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 7분의 얼마가 됐죠? 6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6이 약분돼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7분의 6, 7이 42 처리해주면 되겠죠? 7분의 루트 42 해서 사인 값을 구해가는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과정 자체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몇 군데가 좀 존재합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 처음 스타트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BC 당연히 두 변 길이하고 끼인 각 주어져 있는 거니까 반대편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서 변 길이 구하는 과정 됐고, 자, 이제부터 근데 조금 좀 생각들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높이를 좀 알아야, 왜냐면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었으니까 뭐 지름 길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구해간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다 계산해놓고 좀 미스를 뻔했습니다. 계산해놓은 과정. 그 다음에는 모양을 봤을 때 이제 직각에 의해서 이제 이쪽 각을 물어봤는데 여기가 이제 각도 C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뭐 사인 C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쉽게 구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사인 C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뭐 무리 없이 이제 풀어가는데 뭐 지장이 없는 그런 패턴인데,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연결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설명한 내용 집중해서 학습, 복습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는 연결된 도로가 있다. 길이 일식이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이 일식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AN이라고 합니다. 다음 규칙으로 정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원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자, 요 간격은 요거만큼 이제 이동을 해간다는 얘기죠. 틈틈 사이를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A0가 있고 A1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16분의 1만큼 이동하겠고, 다음 A2가 돼 있으면 2를 집어넣으니까 16분의 3만큼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해야 최종 좌표가 나오는 거네요. 좌표라기보다 이제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동한 점 위치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A2다라는 곳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더하게 해주니까 16분의 4만큼을 이동하는 거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A2 좌표는 4분의 1만큼 같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경로를 따라서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5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16분의 13 지금 그러면 이제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죠? 5항까지 하면 5번 해야 되나요? 1, 3, 5, 7, 9 이런 부분 다 이렇게 더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10에다가 그러면 16분의 24만큼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6분의 16을 빼니까 저 8차례 되어 있고 그럼 이제 2분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9가 되는 건가요? 25를 좀 기억해서 잘못했습니까? 25겠군요. 얘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되겠고, 와,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또 8이 아니고, 또 그럼 이제 9가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동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림에 가서 좀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1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 이쪽을 따라서 이제, 나머지 16분의 9만큼. 그래서 이제 1,16분의 9만큼 이동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A5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 대충 감 잡았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 중 그래프에 있는 점들은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점은 이제 여기 돼 있을 때, 그다음에 요점 돼 있을 때 이제 2,1, 그 다음에는 3,2 이런 지점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1,0 되는 지점이 첫 번째. 그러면은 길이 합이 이제 1만큼 가야 되는 거겠고, 됐죠. 다음에는 된 점이 몇 점이라고? 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길이 합은 이제 3만큼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 이제 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1만큼 간 지점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뜻 파악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이동해야 될 것은 K는 1부터 N까지 뭐 좌표자를 모르니까 근데 이동한 거리가 아까 식이 있었죠? 식이 어디 있죠? 16분의 여기 그럼 16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이거 이제 2K-1에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16분의 이게 이제 홀수 총합이니까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6분의 n제곱이 1이 돼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n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n에다가 이제 4 들어가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A4 집합이 이제 A4 집합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1이 됐으니까 이제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다음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좌표를 언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들이 16분의 n 제곱이 이 부분들이 3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n 제곱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와, 그럼 그 다음 좌표 찾아야 되는 건가요? 됐죠? 오호, 그렇게 되게 되면 다음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2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3,2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거리 합이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또 얼마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는 또 찾아야 될 게 그러면 이제 4,3이 되겠고 이것도 7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5,4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숫자가 9가 되겠네요. 와, 요거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16분의 n제곱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제곱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3, 4, 1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n이라는 숫자가 이제 12가 되는 거니까 A12라는 좌표가 결국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5,4 이렇게 되는 좌표에 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직선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하고 했을 때 x 좌표를 또 답하네요. 그럼 나온 결과가 5,4였으니까 이제 5를 좀 더 답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x좌표는 5,4. 실질적으로 되는 좌표는 5,4에 대한 요 점이 이제 A10이라는 좌표가 여기에 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문제의 규칙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림 자체도 이제 큼지막하게 나왔고 뭐 문장도 길고 뭐 조건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좀 자칫 포기하라 이런 문제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그냥 시그마 이거 하나 하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취지에서 자, 이런 좌표, 이런 좌표, 이런 좌표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 이동한 거리들이 1, 3, 5 이렇게 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있는 점이다. 이런 판단만 하는 거니까 실은 그렇게 뭐 이해가 좀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얽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출제자가 만든 규칙 부분을 좀 이해하는 그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면 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각도, 변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표시를 좀 한번 해볼까요? A, B, C, A 각도 30도 주어져 있고 변 B 길이 1 플러스 루트 3 주어져 있고 C 길이 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는 이제 각도 C를 좀 구해달라고 되는데 참 매치합되는 변 길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방에 딱 풀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변 길이의 끼인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C 길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BC 제곱 처리해주면 불편한데 이게 지금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수가. 2배에 그럼 이제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도 해야 되겠고 코사인 30도 되니까 2분의 루트 3 해서 계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4에다가 제곱 해주면 또 4가 되겠고 2 루트 3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를 하나 좀 열심히 좀 약분을 좀 하고요. 2배에 그럼 이제 루트 3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개를 하게 되면 2 루트 3 감사합니다. 이게 좀 소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2, 3은 6을 빼는 거니까 8에서 8-6 처리되니까 2 처리돼서 BC기는 이제 루트 2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응 변 길이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자연스럽게 쓰면 되겠죠. 사인 A 분의 A는 사인 C 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C각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인 C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 C 사인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제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A 변길이 루트 2 구했고요. C 변길이 2가 되겠고요. 사인 A 각도가 30도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루트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C각은 자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보게 되면 45도 이런 형태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았는데 4분의 파이 이렇게 쓰고 싶은데 45도 해서 각도를 표현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 자체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이제 변길이 이제 끼인각돼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변길을 구했고 그 다음에 대응변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사인 법칙을 써서 필요한 부분의 변기를 구해가는 과정. 절차를 좀 이제 잘 밟아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로그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A, B로 좀 표시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진 문제 숫자 구성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로그 2에 3 할 때 2가 보이고요. 그 다음은 로그 5에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공통인 2가 보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형합니까? 2에 5로 이렇게 바꿔가서 이제 역수를 이렇게 딱 처리하게 되면 자 밑을 일치시켰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풀이법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그 60에 24 처리되어 있는데 밑이 전혀 다르니까요. 밑이 2인 로그를 이제 밑변화를 통해서 식을 또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60이라는 것은 6 곱하기 12겠고 요거는 이제 2, 3, 또 2, 5 이렇게 처리되니까 밑이 2인 부분이 두 개 있으니까 2 처리되겠고요. 로그 2에 3, 로그 2에 5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24는 3, 8이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8은 3 처리가 되겠고 로그 2에 3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2 처리되겠고 로그 2에 3A였고 A에다가 B분의 1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B분의 1 하나 있네요. 3 더하기 또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분모를 통분하면서 B분의 생기는 것들은 분자의 B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통분하면서 B를 곱하기 하니까 AB 더하기 2B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A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AB 더하기 2B 더하기 1분의 AB 더하기 3B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뭐 연산하는 형태의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식을 관찰했을 때 이제 공통되는 숫자가 이제 2가 딱 보이는 걸 보고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역수를 통해서 밑이 2인 로그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 그래서 이제 밑이 2로 결정됐으니까 밑변환을 해서 자, 이 식을 아느냐. 여기까지만 좀 잘했다면 그 다음엔 또 어느 정도 일정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덤식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SN이죠. SN이 뭐 3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N-1에서 3의 n-1승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열심히 빼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3 공통에서 3의 n-1승 공통이 되겠고요. 그럼 3-에서 1이 되니까 2 곱하기 처리되는데,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써야 되겠죠. 지금은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2의 n제곱 곱하기 얼마가 되죠? an 이런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 이제 얼마나 좀 실수 없이 잘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스타트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an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할 때 2 하나 소거가 되고 자연스럽게 2분의 3의 n-1승 이렇게 돼서 일반항을 아주 쉽게 구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자, 2분의 3의 n-1승, 뭐 k는 1부터 뭐 4까지 그러니까 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항이 뭐 겨우 4개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초항은 1이니까 됐고요. 2분의 3의 4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가 되겠고, 그러면 2분의 3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좀 나중에 이제 분수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6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8이 되겠죠? 8분의 9, 9, 81 되겠고요.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분의 16을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에다 5가 되겠고, 6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8분의 65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 더하기 Q를 다시 또 구해달라. 둘 또 다시 또 더하기 하는 거예요? 와, 더하기 빼기냐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뭐 7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막 큰 흐름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부분을 좀 찾아달라 그러면요, 빼기에서 이제 AN을 구해가는 절차인데 지금은 이제 일반항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를 이제 실수 없이 2n승 AN 이렇게 좀 써주게 되면 그 다음은 사실 여기 이제 등비수열 합이니까 여기는 좀 어렵지 않게 써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AN을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수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 조제인데 n항까지 합 SN이 우호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이거 좀 제법 까탈스러운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빼기를 하게 되면 AK 플러스 2하고 AK 플러스 1 두 항이 되는데 좀 9에서 이걸 좀 빼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겁니까? 두 개 항을 이렇게 되는데요. 자, 공차가 이렇게 되는데 두 개 숫자 더하기해서 자, 그렇다면 이것도 대략 또 예상도 가능하죠.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 두 개를 이제 더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서 자, 요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더 작은 항이니까 이게 이제 AK 플러스 1항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AK 항이 그러면은 오히려 2를 더하기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부분들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럴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초항은 모르면 A라고 놓고 그러면 K니까 K-1 공차 T-2 처리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과를 좀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부를 좀 바꿨을까요? 그러면 2K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양 시키면 되죠. 그럼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를 좀 유도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공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SK가 이렇게 좀 돼 있는 거니까 2분의 항수 K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초항 플러스 말항이 좀 불편한가요? 근데 뭐 초항은 뭐 A라고 돼 있고 말항은 지금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좀 21이다 이런 결과가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A를 좀 대입하면 되겠네요. 2분의 A를 여기다가 좀 소거하게 되면 2K-5에 2K-8 되겠고 K를 곱하게 하겠고 약분을 또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K에다가 K-4 처리된 결과가 약분됐으니까 지워지고 2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K라는 숫자는 이제 4보다도 큰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뭐 7 곱하기 3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K가 7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하하. 그렇군요.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첫째 항과 자연수 K를 구하라. K가 7인 것은 좀 알아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K7을 좀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A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7 대입해주면 14에서 5를 또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가요? 14에서 5를 또 빼게 해주면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9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항 9 됐고요. K값 얼마? 7 이렇게 좀 알아냈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일반항을 아예 써가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n 되겠고 초항이 9였으니까 플러스 11 되는 게 이제 일반항이 되겠고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죠. 2n이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부호를 좀 반대로 썼나요? 그럼 뭐 음수되는 거를 찾아가는 게 더 좋겠죠. 언제 음수가 됩니까? 그럼 이제 커지는 거니까 n이 그러면 얼마 2, 6, 12가 되면 이제 음수가 되니까 5항까지 합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항까지 뭐 마이너스 2k 플러스 1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 부분들은 뭐 다시 쓰게 되게 되면 뭐 그냥 2분의 항수 5개 처리해주고요. 초항 9 쓰고 여기에다가 5를 좀 집어넣어서 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 25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2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문제에서 약간 수식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될 그런 요소가 좀 약간 까탈스럽게 담겨 있는데, 먼저 주어진 식 부분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가겠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웃한 두 개 항이니까 공차가 철저하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살피고, 역시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가는 이런 과정 센스 있게 대처한 것 같고요. 그 결과 이용해서 일반항 부분 썼고 합공식 써가지고 연립방정식 형태의 모양이 된 거니까 그곳에서 이제 K 찾고 그 다음에 이제 A도 찾아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등차수열의 뭐 항들이 다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합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첫 번째 문제 풀어가는데 좀 살짝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잘 해결하길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앞에도 좀 좋은 아이디어 문제들이 좀 있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끝으로 권선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